자, 안녕하십니까. 예, K투자 정보 서비스 어, 오전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흐름 나름 좋은 흐름이죠. 예, 9월 9일 북한의 건국절에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특별히 주말 동안에 나온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일단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오늘은 다른 때는 시황 관련돼서 얘기해드렸지만 오늘은 종목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업종별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. 이 한국투자증권인데요. 한국증권이죠. 여기에 상당히 좀 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이 거래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래소 보시면 이제 전기전자 쪽이 상당히 강한 흐름입니다. 역시 시가총액 상위 IT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. 역시나 2차전지 쪽, 화학 쪽 관련된 종목들도 나름 좀 좋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거기에 증권, 은행, 금융업들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. 나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쪽도 역시 제약 바이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거래소 시장 쪽은 시장을 좀 이끌 만한 업종들이 움직이고 있다.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역시 계속 갔던 업종들, 그리고 계속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업종들로만 매기가 몰리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업종들만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. 비금속 쪽 보시면 코스코 캠텍 역시 2차전지 쪽 관련된 종목이죠. 그리고 기계장비 쪽 보시면 NS 이런 쪽도 역시 2차전지 쪽 관련된 종목들입니다. 우리 TI도 마찬가지고요. PNE 솔루션 마찬가지입니다. 반면에 이제 반도체 쪽도 강한 쪽은 역시나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거래소 쪽 후광을 입는 업종들 위주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간단하게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2차 전지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흐름입니다. 그러니까 상승세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왜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시장이 지금 뚜렷하게 우상향의 상승으로 이런 흐름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또 언제 어디서 또 북한발 이슈가 나올지 아니면 또 해외 쪽 지금 미국 시장에 이제 어마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엄청나게 지금 강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. 그래서 그런 이제 시장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 섞인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출현이 되면 결국엔 시장은 한번 이제 이렇게 우상향을 하려다가 움찔움찔 거리고 조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그런 부분을 틈타서 계속 강세 흐름을 보이는 업종이 있죠. 바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엮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테슬라 이 모델 3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모델 3는 다른 여타 모델들과는 틀리게 저가형 모델입니다. 그러면 저가형 모델이 많이 팔린다고 하면 결국엔 2차 전지에 대한 소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고요. 당연히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전지라고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부분은 이제 엔진 축을 계속적으로 엔진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이 휘발유나 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경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전지가 얼마만큼 좀 효율성이 있고 좋은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비거리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테슬라 모델이 올해 8월부터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내년까지 한 4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. 올 해까지는 11만 대 정도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
내년에는 한 40만 대 정도가 팔린대요. 그러면 이 관련된 뭐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이 당연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,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사드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중국 업체들로부터 2차전지에 대한 소재라든지 2차전지에 대한 장비를 공급을 받지를 못하는 게 이 중국 업체들, 뭐 BYD나 뭐 중국 업체,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한테도 영향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2차전지 쪽, 소재 쪽, 2차전지 장비 쪽 이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사드에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이 결국에는 뭐 중국 업체들의 기술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두 가지 형태로 보시는 부분으로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계속 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2차 전지가 이제 얼마만큼 계속 갈 가능성이 크냐면 2015년에 이 IT가 뭐 지지부진했었던 틈을 틈타서 바이오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그때 당시 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뭐 이런 이 업종에 대한 흐름이 한번 이제 방향을 잡기 시작을 하면 뭐 계속 우상향으로 모멘텀을 잡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뭐 특별한 시장에 대한 강세로 인해서 시장이 우상향을 하는 흐름이 또 과감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. 앞에 매물을 돌파하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. 그러면 이 매물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종목별 정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.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 가는 종목만 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그래서 오늘 2차전지를 보시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요. 뭐 나름 뭐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업종들이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. 결국에는 예전에는 전기차 2차 전지 쪽으로만 매기가 몰렸지만 결국엔 2차 전지 쪽에서 다른 쪽 이 업종별 순환매를 통해서 어떤 업종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명분이 필요한데 신라젠이 최근에 이제 임상 3상 관련된 부분이 통과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엄청나게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저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쪽에 대한 키 맞추기 현상으로 시장을 좀 움직일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이 이제 바이오 쪽으로 엮이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바이오 제약이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전기차를 뒤를 이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추가적인 상승이 아마도 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다른 쪽 뭐 IT 쪽도 뭐 그래서 뭐 가는 쪽으로만 계속 이제 순환매가 펼쳐지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장이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당분간은 이런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역시 외국인들 오늘 뭐 코스닥에서만 한 3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. 결국에 시장에서 코스닥에 있는 뭐 2차 전지 쪽과 그리고 바이오 제약 쪽들 뭐 종목들로 인해서 매수는 상당히 좀 빠르게 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빠르게 매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올려야 코스닥 시장도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은 그냥 종목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도는 2,300억 정도 매수를 거래소 쪽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시장을 올리기 위한 대형주 쪽에 대한 포지션보다는 뭐 개별적인 종목,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뭐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장이 예전이랑은 많이 틀리죠. 예전에는 뭐 삼성전자만 계속 우상향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의 매물을 좀 소화하기 위한 거래량이 좀 필요한 흐름이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종목별 차별화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계속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. 그러면 언제 이 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 것이냐? 계속 얘기를 하겠죠.
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말이 될수록 이제 금리 인상은 오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북한발 리스크라든지 뭐 해외 쪽발 리스크가 뭐 단기적으로 뭐 보이지만 않으면 연말까지는 좀 우상향할 수 있는 밑바탕을 더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3분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제 뭐 거의 3분기도 거의 끝나가는 흐름이죠. 그래서 9월이 끝나가면 이번 달만 끝나가면 내년부터 이제 4분기에 다음 달부터는 4분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중에 또 시간이 있을 때 K투자정보 서비스가 과연 무엇인가를 보고 한번 말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증권사 쪽에 그 지금 이제 연계해서 이 예치금 200만 원만 예치를 하면 증권사에서 이제 투자 정보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뭐 서비스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일단 다양한 서비스 계속 제공을 받으시기 바라겠고요. 저희도 이제 포트가 4종목인데 결국에 4종목 중에 3종목이 바이오 제약입니다. 이미 지난주부터 계속 바이오 제약을 뭐 편입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상승하는 데 있어서 뭐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, 분명 이 가는 쪽으로만 계속 매기가 몰리고 있다. 그래서 이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또 시장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지에 따라서 또 방송 또 나중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고요. 그러면 오늘 오후장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그러면 다음번에 또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